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이슈 때문에 계속 마음고생을 했었던 바로 브렉시트 투표일 마감이 되었죠. 자, 이제 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 지역구에서는 이제 탈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 되는데, 한 지역구를 가지고 탈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중에서 흔들림 좀 있었고요. 뭐 북한에 대한 이슈들, 뭐 미사일에 대한 이슈들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든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보여지는데, 종목들은 안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일부러 시장을 좀 공포를 주면서 흔들리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지금 유럽 시장들 지금 해외 선물들 독일하고 내가 영국 흐름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은 아직 장이 시작된 게 아니고 선물 부분들, 그러니까 장중에서 그런 이제 악재들이 나오면서 한번 흔들려주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는 좀 이따가 시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개표 상황들, 브렉시트에 대해서, 유럽 연합을 탈퇴할 것이냐, 잔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12시 부근 되면은 거의 투표 결과가 마감이 되는 건 아니고 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될 거라 그럽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장중에 아침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지 마시면서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표적 종목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에 대한 AS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는데 갖고 나왔던 종목들 수익률이 막 10% 20% 되진 않더라도 거래 종목들 안전한 종목을 가져오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다 플러스권이에요. 다 지금 싸그리 다 다섯 종목이 다 지금 플러스권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AS 좀 이따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분명히 2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본다고 그랬어요. 자, 과연 탈퇴가 될 것이냐, 잔류할 것이냐. 처음에서 먼저 탈퇴 여론들이 막 불러일으켜졌죠. 저는 그때 시장을 보면서 요 흐름들은 나중에서 합의가 도출되면서 막판에서는 좋은 흐름으로 되면서 시장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화요일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더니 월요일 날이니까 6월 20일 날, 그쵸? 6월 20일 날 정도에서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21일 날 정도에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6월 20일 날 시장이 어쨌든 간에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도 바닥을 어느 정도 치고 계속 반등을 줬는데, 이제 어제였죠? 자, 어제 이제 투표가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에서 이제, 좋은 얘기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강력하게 한번 위로 움직여주고, 유럽 시장도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먼저 다우존스 일봉입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고점, 최근에 계속 박스권, 석 달 동안의 박스권, 그리고 거의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한 달 내에 있었던 그 부분에서 다시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18,000 정도를 다시 회복해 있는 구간이고 18,100 정도 부분에 고점 라인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을 보게 되면요. 나스닥도 이렇게 한 3,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횡보 내지는 밑에서 저점을 다져놓고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5,000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시장도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뭐 영국 모든 시장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어제까지는 요런 61선 저항 라인,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61선 저항인데 요 라인 저항을 두고 과연 여기서 한번 흔들려 주고 갈 것이냐, 그냥 돌파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양봉이 나오면서 종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돌파의 흐름들을 한번 보여줬고, 유럽 시장들도 지금 저항 라인, 이전에 깨었던 저점 라인 혹은 61선 저항 라인을 한번 뚫어놨는데 1차 저항 라인은 뚫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요, 2차 저항 혹은 연속성. 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나온 것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이제 연속성만 남았습니다. 이제 연속성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 연속성이 과연 나와줄 거냐? 그건 이제 오늘 저녁과 투표 결과 끝난 이후에 오늘 저녁의 흐름과 다음 주 정도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되겠죠? 만약에 소금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출렁거리지만 급락세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 번 출렁거리더라도 밑으로 한번 빼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시 분명히 위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라든지 바닥에 있는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제 그런 대형 종목들이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게 그러면 급락을 해야 되고 빠져야 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거세게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매도가 안 나옵니다. 매도도 안 나올 뿐더러 깨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트렌드를 꽉 잡아놓고 그러니까 공포를 주면서 시장 흔들린다는 얘기죠. 예전에서 가장 큰 공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탈퇴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예전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원전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가 2008년도였나요? 하여튼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서 쾅 하고 빠진 데서 2년 니케이 시장은요. 2년 동안 긴 이후에서 자 보세요 한번 니케이 시장 자 월봉입니다. 최대 악재 원전 사태 그때 이제 쓰나미 때문에 원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서 1년, 2년, 3년 동안 횡보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점을 치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공포, 9.11 사태 이후가 최대 바닥이었고 그때 이후에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서 가장 큰 공포에서 시장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공포에서 바닥을 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쪽 종목들에 대해서 기타 법인 쪽이라 하든지 아니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다른 대형주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빨리 팔고 한국 시장을 도망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 종목들이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 공포에 즐거먹고 던질 때 그 종목들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아마 시장의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12시 정도가 갔을 때에서 시장이 좀 안정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제 개인 쪽에서 콜 매수가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와 줬었죠. 거기다 코스닥도 좀 강력하게 들어왔던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종목들이 깔끔하게 위로 이렇게 촥촥촥 올라가지 못하고 아마 흔들리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가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한 번 정도 시장은 한번 속임수를 주면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더 흔들릴 수 있는 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로서 그쪽 종목들이 좀 안전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은 2000선을 일단은 지지를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선이 다가 아니라 거기를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2000선이 안 깨지도록 그러니까 안 깨지는 방법은 뭡니까?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주게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2000선을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2050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결국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장이 펼쳐졌을 때에서 바닥에 있는 코스닥이나 이런 애들이 좀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지 지금처럼 브렉시트가 된다 안 된다 얘기 막 나오고 유럽 시장 급등했다가 급락 나오고 지금 지진지 박스권인지 지금 돌파하는지 아직 확실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매동매매에 휩싸일 수가 있다. 그래서 급등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코스피 시장 한번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자, 지금 장대 음봉으로 지금 펼쳐졌네요.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아침에서 거의 2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브렉시트 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 반등을 해주니까 강하게 움직였지만 지금 장대 음봉으로 나오죠. 이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봉은요. 이게 거꾸로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봉입니다. 거꾸로 보게 되면 이게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이게 빨간색이면은 장대 양봉, 화염방사기처럼 좋은 봉인데 지금 이걸 거꾸로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놓으면 이게 음봉에다가 이렇게 물로 지금
껴안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을 흔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슈,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꼬랑지가 달리는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갑자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거래소를 순매수로 외국인들이 아까 전에 들어왔다 다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패대기 칠 때에서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출렁거리면서 급락세를 한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받아주지 마십시오. 받아주면 지금 더 흔들어 버립니다. 왜? 지금 이슈에서 개인들의 공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종목들 흔들린다고 함부로 잡지 말고 확인이 된 다음에서 오늘 유럽 시장의 연속성이 나오는지, 다시 미국 시장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18,000을 돌파, 18,100을 넘어갔는지, 나스닥도 5,000선을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 아니면 유럽 시장이 아직 3,000선을 두고 한 번 더 고점이 남았죠. 그 부분 다시 돌파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 되지, 지금 유럽 시장 움직였다고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만에 하나 시장이 한 번 확 하고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굉장히 갑자기 지금 말씀드린 한 10분 사이에서 갑자기 많이 흔들림이 나오는데,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을 좀 두고 보면서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서부터 시장세는 좀 안정세가 돌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함부로 종목들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종목들이 갑자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요 1033개 빠집니다. 올라간 거 76개예요. 즉 거래소도요 755개 빠지고요. 올라가는 게 7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지금 9대1도 아니고 거의 95%가 빠지고 있고 5% 올라가나요? 지금 하여튼간 지금 종목들이 빠진 개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들 흔들림, 출렁거림 굉장히 심하다라는 부분, 이게 지금 장중에서 아마 뭔가 악재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불거졌나 봐요, 지금. 아까, 그쵸? 지금 분차트로도 갑자기 흔들리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 흔들어 놓으려고, 갑자기 미사일 뉴스라든지, 아니면 유럽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죠. 자, 수도 런던, 바로미터 시티 오브 런던, 잔류 큰 폭 앞서, 자, 지금 이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 잔류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이미 벌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잔류하는 쪽으로 돼 있구나 해서 반등 쪽을 개인분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가면서 공포에 두려움을 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흔들리는 흐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도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흔들림이 계속 흔들리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아마 12시 전후로 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바닥 종목들은 꼬라지를 달아줄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경계감을,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닥 종목들 있죠. 현대모비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흔들림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들을 위주로 끌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슈에 맞춰서는 그러한 종목들이 단단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편안한 종목은 대형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받쳐주는 쪽. 오늘 흔들림이 4%가 나와도 5%,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5% 빠지는 일이 벌어져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자,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잔류가 47%, 탈퇴가 53%. 자, 일단은 우위 확대. 자, 얘기들이 지금 계속 뒤치락뒤치락 거리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흔들림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자, 현대모비스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장중에 5% 빠진 일이 있더라도, 이런 애들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서 수급이 누가 사줬어요? 연기금,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보다도 기관 쪽들에서 사준 물량들이 많죠? 이렇게 수급의 보조가 맞춰져 있는 대형 종목들은 결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안전하다는 얘기고,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지금 흔들림이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블랙시트에 대해서 잔류한다는 얘기 잠깐 나왔다가 잔류 안 한다, 탈퇴한다는 얘기 나왔다가 또 잔류한다는 얘기 나왔다, 이러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옵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개인들 콜옵션 어제
매수 이후에서 지금 16억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타기 하는 거죠. 지금 저 부분 때문에서라도 아마 시장이 흔들림이 어느 정도는 장중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시장은 오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그리고 오늘 야간에서 있을 유럽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 나오는 부분들 보면서 연속성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장을 다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갑자기 시장의 흔들림이 갑자기 심해져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종목이 코스닥이 아침 대비 이렇게 1000개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자 다시 한번 더 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코스닥 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자 코스닥 지수도 갑자기 장대 연봉 나오면서 장중에서 2% 가까이 장중에서 2% 넘었네요. 그렇죠? 저가가 2.46% 정도 흔들리는 강력한 오늘 장중에서의 폭락세. 거의 이 정도면 폭락세죠. 뭐 그렇죠? 장중에서 폭락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폭락세의 힘 이게 지금 계속 힘이 실려 갖고 밑으로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개인들 매수세가 지금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계속 거세게 어제처럼 막 600억, 500억 이렇게 매도세를 지금 쏟아붓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투매는 하지 마세요. 투매는 하지 마세요. 매도할 거였으면 어제 매도했어야지 어제 그렇게 사더니 오늘 시장 빠진다 오늘 던지면 그렇죠. 투매죠. 투매. 투매는 하지 말고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일단 나오고 나서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한 다음에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자, 오랜만에 뵙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흔들림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종목에 대해서 오늘 AS를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AS 그러면은 일단 전일 표요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아연입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라도 안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장중에 흔들리고 있지만 얘는 흔들림 폭이 마이너스 1.8% 정도 흔들림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지선 라인들도 잘 지지해주고 있고 시장이 내일이라도 조금만 반등을 준다라든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얘는 알아서 50만 원 쪽으로 알아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6%가 한 번에 내려갈 수가 있고 마이너스 10%, 20%로도 얼마든지 그냥 급락이 나오면서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 특히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드렸던 이런 대형 종목들을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주거나 기관들이 사주거나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종목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리더라도 얘네들은 갖고 있으면 다시 반등을 주면서 크게 안 깨집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까지 9시 10분 기준으로 지금 표요 종목도 쭉 보게 되면 다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급락하면서 지금 다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겠죠? 근데 이 종목들이 다시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 또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근데 개별 종목들 어때요 지금? 지금 종목들 아마 좀 안 봐도 뭐 비디오죠. 그렇죠? 안 봐도 지금 뭐 5%, 10% 흔들리는 종목들 지금 무지하게 지금 많이 좀 속출하고 있을 건데 그런 종목들은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볍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는 개별 종목들은 흔들림이 강합니다. 원래 개별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10%, 20%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10%, 20% 금방 빠지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장에서는 다행히도 지금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69억 정도가 매도가 됐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투매하지 마세요. 투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장을 다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자체가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라든지 브렉시트 이후에서 시장에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하락장을 전이될 거면 지금 고려아연 마이너스 1.8%, 1.9%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이너스 10% 떨어져야지만 정상인 거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 떨어질 정상인 거고 그게 10%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빠져야 되고 모레도 빠져야 되고 일주일 내내 빠져야 되고 2주 내내 빠져야 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1조에서 2조 정도 매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3천억, 5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락장으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흔들림에서 여러분들 던지게 되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이 얘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무거나 주워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투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종목들 갖고 있는 것들 보유를 하셔라. 그러면 알아서 반등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기 때문에 종목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매수할 거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하든지,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하라 그러면 건드립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죠. 왜? 고점이 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종목만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빠지려는 종목들, 빠지고 있는 종목들, 마이너스 뭐 10%, 20% 되는 종목을 건드리니까 지금 종목들이 바닥을 못 치고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고려한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뉴스가 지금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아마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하단 자막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고려하여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오늘 장중에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얘네들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전저점 자리 한 48만원짜리를 지지를 하면서 움직일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고려하여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 의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삼성생명입니다. 자, 또 대형 종목을 갖고 나왔죠? 자, 매수한 가격대가, 어이구, 고맙게도, 자, 어떻게 이거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가격이 들어왔어요, 지금. 10만 1,000원 정도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2% 룰에 의해서 10만원 정도에서도 여러분들 저점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만 1,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이런 종목을 저점에서 할 수 있는데 시장의 특징 흐름을 보면서 일단은 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자,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대형 종목들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삼성생명의 수급입니다. 1년 동안의 수급인데요. 지금 보니까 보험하고 기관 쪽에서 무지막지하게 사들어와 있죠. 700만 주, 800만 주, 그 다음에 개인들은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되어 있는데 기관 쪽,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매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거나 움직이게 되면 자, 긴 차트 흐름으로 아마 이거 어제 종목 AS를 해드렸었을 텐데 자, 이렇게 박스권 바닥을 여기다가 지금 둬 놓고 고점, 여기가 중간 자리라고 그랬죠? 지금 위치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사는 위치가 되는 거고 나중에서 11만원 혹은 11만 5천원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매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1차 매도. 그리고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면 12만원에서 12만 5천원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밑에선 하단에서는 매수, 여기는 매도. 자, 이거를 무슨 종목으로 한 겁니까? 작은 종목으로, 시가총액 작은 종목으로 한 게 아니고 시가총액을 큰 20조짜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다가 수급은 기관들이 꽉 잡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렇게 강력하게 N자형 상승을 들어주고 나서 석 달 동안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어요? 거의 20% 가까이 쭉 빠졌죠? 그리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주는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점 시 매수를 하고 흔들려봤자 뭐 여기가 깨지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생명이 97,500원이 깨지면서 만약에 91,000원도 저점이 깨지면 이게 몇 프로 손실이냐면 이게 마이너스 8% 손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0% 떨어진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전저점이 깨지죠? 그럼 삼성생명은 마이너스 10% 깨지지만 만약에 일로 빠지게 되면 일로 빠져갖고 9만원 이탈돼갖고 일로 빠진 일이 벌어져서 삼성생명은 마이너스 10%가 달성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10% 달성되면 다른 종목들은 몇 프로 달성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최소한 한번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번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장이 빠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10% 떨어지게 되면요. 웬만한 종목들 마이너스 20%입니다. 기본적으로 2배 정도 빠져요.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마이너스 30에서 50%는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종목들의 박스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폭락하겠다라는 얘기고 급락하겠다는 얘기고 빠지게 되면 그럼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빠질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고점으로 100% 올라간 종목들은 100% 빠지는 거고 100%는 아니고 50% 이상 빠질 거고 그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목들은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고 이러한 종목들은 10%가 깨지기보다는 여기를 지지를 하고 한 5% 내에서 등락폭을 보면서 일단 이것도 5% 먹기가 그렇게 이제 폭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5% 정도 한번 해보니까 한 대략 10만 8천원 정도? 그래서 10만 8천원 정도에서 11만원 정도 사이에서는 요거를 잘 한번 매도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거는 저점 매수를 잘 한번 노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오늘 AS를 갖는 시간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시장의 자체가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다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의 지금 뉴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또 다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또 13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투매는 하지 마세요. 투매는 절대로, 투매가 제일 나쁜 방법이고, 추가 매수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추가 매수도 종목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도 종목을 가려서 해야 되고, 차라리 뭐 할 거면은 바닥에 있는 여러분 대형 종목들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코스닥 종목들 급락해 있는 종목들 많이 빠졌다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장에 또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장대봉, 한번 선물 분봉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분봉하면 되게 재밌게 움직이네요. 자, 보세요, 한번. 선물 지수 콱 올라가죠?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개인들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세력들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이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 세력들의 의도를 딱 자리를 잡아놓고 흔들어 놓는데, 일단은 오늘 장중에서 흔들림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봐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장은 급락세로 전이되지 않는다. 급락세로 하락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될 거면 지금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 1조 2조 막 팔고 도망갑니다. 현대모비스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10% 떨어질 건데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은요, 일단 하루 이틀 내에서는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상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대형 종목들은 안 빠진다. 바닥 종목들이 죽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박스권 유지가 되고 다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들 종목들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아무거나 사지 말고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오늘은 그런 장이다. 왜? 이런 이슈가 있는 장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가늠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종목 AS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9시 10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흔들림이 굉장히 나왔는데 9시 10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보세요. 다 플러스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 그 다음에 현대, 로템, 하나케미칼, ISC. 자,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자, 고려아연. 딱 그렇게 해서 대형 종목들 4개를 갖고 왔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좀 가볍네. 그쵸? 어쨌든 최근에서 대형 종목도 많이 가지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도 이제 한두 개 정도를 좀 섞어봤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 선물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271억, 갑자기 5분 만에, 그쵸? 5분에서 10분 사이에서 코스닥을 갑자기 매수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한번 잠깐 여러분들, 투매하지 마세요. 투매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투매하시면 안 되고 개인분들이 매도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매수가 되니까. 근데 최소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던지면 누가 받아가요? 외국인들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받아가면서 바닥에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무거나 추가 매수하지 말고 투매만 하지 마세요. 투매만. 지금은 투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지금 계속 급등락이 심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도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들어주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오늘 정신없는 하루. 자, 지금 뭐 계속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지수가 다시 시장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1908선을 회복을 했네요. 일단 1908선을 회복을 했고 자, 프로그램도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일단 시나리오 여러분들 이미 이 연극이라고 치면 여러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시장에 만약에 어떤 세력들이 연극을 꾸민다 그러면 저는 이 연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시장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상방향 쪽으로. 자, 지금 프로그램으로도 코스닥이 매수가 지금 17억인가요? 예, 17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 거래소는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투매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투매할까봐 계속 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불안합니까? 그럼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여러분 투매하세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 이상 박살나면 그럼 투매도 됩니다. 그거 안 떨어지면 안 박살나면 여러분들 투매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현대모비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지난주 다 표적 종목이었죠. 자, 현대모비스 뭐 하고 있나요?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0%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한 SK하이닉스 이거 개인들 많이 물려있는 그쵸 대중주인데 이 종목도 지금 다시 올라가죠? 박살 안 나죠? 마이너스 10%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투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생명도 다시 아마 좀 전에 산 사람들은 수익 났겠네. 그쵸? 아까 방송 듣고 이런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종목을 건지는 게 낫다. 예, 바닥에 있으니까 사자마자 1,500원 먹죠? 그러니까 종목들의 여러분들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목도 아프네, 이제. 자, 여러분, 투매하면 안 됩니다. 바닥에 있는 대형 종목들이 박살이 안 난다는 얘기는 하락장으로 전이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나이티드 제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자, 시가총액으로는요, 3,300억짜리입니다. 자, 거래소 종목인데요. 코스닥은 아니어도, 자, 바닥에서 지금 들어주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든지 오늘보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만약에 해외 시장이 연속 상승을 해준다라 그러면 오늘 장난 되게 심하네요. 그렇죠? 지금 다시 선물이 다시 들어 올렸어요. 지금 거의 다시 잘하면 이거 다시 2,000으로 올라가면 진짜 오늘 그렇죠? 욕 나오는 시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흔들어 놨다가 2,000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들어주는 건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추세 상승하고 있는 이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 고점이 22,500원 정도를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사람들은 저점 라인 이 추세선이 깨질 때 그때만 좀 손절을 좀 감행을 하세요. 2만 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좀 조심하시고 2만 원 안 깨지면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권에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보합수로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률이 2.4%였네요. 그러니까 한 대략 21,500원 정도, 700원 정도만 올라가도 이건 한 5% 정도 달성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서 시장이 다시 들어올리면은 얘도 플러스로 바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유나이티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 트렌드가 이렇게 돼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볼게요, 한번. 이렇게 바닥 부분을 지지하고 나서 고점 라인에 부딪힐 때마다 매도가, 그러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25,000원까지 열려있는 이 트레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닥 부분에서는 공포에 휩싸이면서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지 말고 어떨 때,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항상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양봉이 뜰 때 추가 매수라든지 그때에서 강력 매수가 가능합니다. 뭐 할 때? 화염방사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면 일단은 사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오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은 지금 오늘 아침에서 좀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이거 4.9%로 조금만 더 올라갔었으면은 수익률 달성을 될 뻔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일단은 보유하시고 왜 괜찮으냐면 자, 최근에 3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 11,000주, 71,000주, 18,000주 매수가 들어왔죠. 이게 폭락이 나오겠습니까? 최근에 시장이 한번 들어주고 나서 지금 바닥 부분에서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안 빠집니다. 큰 폭락 안 나오니까 갖고 가고 있다가 이것도 수익 실현이 되는 18,250원에 매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5% 정도 달성이 되는 자리들. 그래서 이거는 뭐 19,000원, 뭐 2만원 넘어가, 뭐 2만원 이렇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이라 생각이 되는 고점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요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매도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왜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으니까. 수급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이 나올 때 그때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장을 제가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재미있네요. 그렇죠? 지금 종목도 바닥 종목들은 다 올라왔어요, 지금. 오히려 바닥 종목은 플러스 난 종목들이 더 있네요, 지금. 근데 지금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건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 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바닥에 있는 단단한 종목을 가지고 현대모비스, SK 하이닉스, 오늘도 지금 종목을 준 게 지금 삼성생명인데 바닥 부분에 있는 그렇죠? 안전한 종목을 왜 시장 자체가 폭락이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흔들어 놓는 흐름이기 때문에 안전한 순환매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을 갖고 와놨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안전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케미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자, 지금 제가 드렸던 포트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떠 있는 거 말고 그런 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아까 전만 하더라도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고점 대비 30%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고점에 떠 있는 종목도 지금 최근 고점 대비 지금 30% 빠져 있는 종목도 상당히 속출해 있는 흐름인데 그거와 반대로 이렇게 얘는 바닥 종목은 아닙니다. 하나케미칼은 바닥 종목은 아닌데 바닥 종목으로 이렇게 포트가 꾸려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케미칼처럼 수급이 이렇게 단단하게 박혀 있는 대형 거래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잡고 있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1, 2%도 웬만하면 안 빠지고 있는 흐름들 아마 포트가 아마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서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뭐 지금 고점의 종목들 지금 잘못 들어가갖고 마이너스 20% 30% 돼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종목이 여기 스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포트 드렸던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20% 30%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포트를 꾸렸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시장보다 체감이 어떻다? 상당히 좋더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고점 대비 지금 뭐 최근에 뭐 세우글로벌뿐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20, 30% 콱 빠지고 지금 뭐 웬만한 대형주들도 고점인 종목들을 지금 10%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할 텐데, 제가 드렸던 종목은 지금 안전하게,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죠? 뭐 플러스 0.5%밖에 안 돼서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시장이 다시 정신 차리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럼 하나케미칼을 가지고 이것도 고려아연과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아연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고려아연. 좀 이따 고려아연을 볼 텐데, 고려아연도 이렇게 바닥 부분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60선 지지해 놓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자, 흔들림이 굉장히 적은 것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케미칼도 외국인들이 수급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건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개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 많이 올라갔어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여기가 바닥이 되고 여기가 안 깨지는 선에서 다시 위쪽 방향으로 상당히 안전한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개별 종목들 막 이것저것 막 흔들리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잘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는 한 26,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5% 정도 수익이 충분히 달성이 되거든요. 그 정도 라인에서 이것도 한번 정리하시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10분 기준으로는 2.7%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면 한 1%대 수익이겠죠? 26,000원 가면은 충분히 5% 이상의 수익이 나올 거니까 이게 2,400원 올라가면은 26,800원. 지금 26,800원이면은 그게 10% 수익이니까 26,000원 가면 한 8% 정도 수익이 나오겠네요. 자, 니케이 시장도 반등을 시도를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은 이게 20분 지연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일본 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케이 시장. 자, 이거는 지금 20분 지연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좀 안 맞습니다. 20분 뒤에 이제 얘는 한번 반등을 싹 주겠죠? 이렇게 쭉, 니케이 시장도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투표 결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장중에서 이렇게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급반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그 이슈에 맞춰서 지금 변동성이 심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이 시장에서는 바닥 종목들, 순환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안전하다라는 건 증명이 됐네요. 현대모비스,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예전에 드렸던 SK 네트워크스까지도. SK 네트워크스는 요거 AS 끝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SC. 자, ISC. 자, 중국도 일단 하락 개장을 했지만 일단 좀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ISC. 자, 하나케미칼 안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ISC 같은 경우도 바닥 종목입니다. 자, 바닥 종목인데 아주 바닥은 아니어도 아주 바닥은 아니죠. 자,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주고 이렇게 빠졌어요. 언제부터 빠지냐면 2015년 8월 3일 날에 고점을 치고 쭉쭉쭉쭉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바닥 부분을 좀 다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종목인데 불구하고 최근에 왜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느냐? 급락이 나올 거였다면요, 여기서 아마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안 가고 밑으로 박살날 거였다면 저는 여기서 급락이 이미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급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한번 추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수급이 좋아서 추천했어요. 계속 기관들이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죽질 않고 들어주죠? 조정을 받죠? 자, 이런 종목은 한번 여기서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저 기관들 때문에. 기관 매수량하고 투신하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죠. 자, 저런 부분들 때문에 모양이 이뻐 보여서 한 번 정도는 시장이 다시 반등을 줄 때에서는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는데 마침 또 오늘 코스닥이 또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들 다 급락을 내죠. 자, 급락을 나오는데 왜 ISC는 왜 코스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우량기업 중형주 코스닥 IT 종합 돼 있고 반도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급락이 안 나오느냐? 아까 시장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급락세가 안 나와요. 이렇게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장을 가고 있는 거냐?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 따지기. 바닥 따지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 따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따지기 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왔다 갔다 오늘 뭐 난리 부르스치지만 결국은 시장 방향이 상방향으로 맞춰지면서 코스닥도 시장 코스닥도 지금 다시 급반등을 해주겠죠? 자, 다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ISC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700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ISC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만나보실 수가 없고 홈쇼핑 광고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만나보실 수가 없고 다시 고점을 뚫으면서 3만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겁니다. 왜? 코스닥에 다시 시장이 700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고점을 돌파하기 마련이고 바닥에 지금 이렇게 다져놓고 있죠? 다져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점이 돼서 여기를 한 번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옆으로 횡보해 놨기 때문에 횡보한 기간만큼 또 상승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급에서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더라도 크게 안 빠지면서 움직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삼성생명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ISC가 만약에 반대로 급락이 나오면서 18,000원을 깨져가지고 밑으로 빠진다. 그럼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웬만한 개별주들 바닥 종목들도 급락이 나올 뿐만 아니라 대형 종목들도 그리고 시장들도 폭락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브렉시트 개표 현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잔류로 뒤집혔다. 투표함이 열리면서 잔류로 뒤집혔다. 근데 저는 저걸 아까 전에 예상을 했는데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그거였었어요. 일부 한 지역구에서 잔류가 아니라 탈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 선거구가 있으면 1개 선거구에서 탈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거를 부풀리는 겁니다. 이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잔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도 그거는 그냥 숨겨버리고 잔류하겠다는 80%의 개표는 숨겨버리고 20%의 이쪽에서 개표했던 20% 그쪽에 있는 개수를 세봤더니 여기 탈퇴 가능성이 높네. 이거 그래서 그 뉴스를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렇게 내보내면서 시장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일부러 시장 흔들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세력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지금 흔들림이 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투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장주에 뭐 미사일 뉴스도 나오고 뭐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종목들, 건설주들도 지금 다시 플러스 다 돌아섰네. 지금 뭐죠? 지금 종목들 다 플러스 돌아서고 있는데, 바닥 종목들만 그렇습니다. 바닥 종목들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은 지금 다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마이너스에 있죠? 그쪽 종목들. 정신 차리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닥 종목에 있는 애들은 괜찮다. 자, 얘도 지금 ISC도 지금 플러스로 바뀌기 직전에 있는 얘도 보입니까? ISC도 바닥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자, 말하면 뭐랍니까? 바닥 종목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오늘까지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은 아까 제가 상담을 해드렸었죠? 고려아연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K 네트워크스까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얘기를 장주에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 SK 인디고, SK 네트워크스. 자, 이거 지지난번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때에서 안전하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얘도 같이 빠졌습니다. 빠진 폭을 봤더니 그때에 의해서 빠진 폭을 봤더니 몇 프로 빠졌어요? 어이구 4.5%나 빠졌네. 자, 지금 고점 대비 지금 20% 30% 빠진 종목도 지금 수두룩하게 많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몇 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종목이 몇 개가 빠졌어요?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거의 1000개가 빠졌죠? 뭐 장중에서 뭐 5% 빠진 종목은 뭐 GS, 맞다. 혹시 여러분들 GS 글로벌 같은 종목도 갖고 있는 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공부를 하나 시켜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이게 땅굴 파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GS 글로벌, 얼마나 많이 빠져있는지. 자, 코스피의 상승폭 확대, 1955선. 자, 뉴스가 저보다 좀 늦네요. 자, 아까 전에 분명히 바닥 다 종목들 다 플러스 돌고 있다 그랬는데, 그쵸?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돌고 있으니까 투매하지 마세요. 지금 종목들, 바닥 종목들 다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지금 다 플러스에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쪽 종목, 광심 종목 바닥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GS 글로벌 같은 종목은 이렇게 저점이 깨는 종목들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은 혹시나 이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 여기서만 보더라도 반토막이 났죠. 최근 고점 대비로도 16%나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나. 제 고점 대비. 자, 위나이텍 한번 볼까요, 한번. 위나이텍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한 방에 흔들리는데 몇 프로 빠집니까? 고점 대비? 고점 대비 한 방에 그냥 2, 3일 만에 25% 빠지죠. 자, 그리고 세우글로벌도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집니까? 예, 57% 빠지고 있죠? 자, 보세요, 한번. 근데 이런 종목이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20, 30% 빠지는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고점에 떠있는 종목들 중에서. 근데 그에 비해서 SK네트워크스 몇 프로 빠졌다고요? 지금 이때 대비 지금 열심히 빠졌는데 지금 4% 빠졌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런 종목을 움직일 때 5%가 하루 만에 움직입니다.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물려도 SK네트워크스에 물린 사람들은 예, 운 좋은 줄 아세요. 이 종목은요, 바닥 부분에 있고, 빠져봤자,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5% 흔들렸습니다. 5%도 아니고 4.3% 흔들렸는데,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전에서도 여기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70%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SK에서 시가총 1조 5천원짜리죠?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안정적으로 5%, 10%, 5%, 10%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20, 30%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들고 왔을 때에서 지금 당장 결과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믿으세요. 가져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 5%도 안 빠진 종목. 지금 20, 30% 빠진 종목이 지금 수두룩한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얘는 양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지금 시장의 흐름들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스코틀랜드 최대 도시 글래스고 EU 잔류 66.6%, 탈퇴 33.4%. 거의 뭐 잔류가 거의 뭐 압도적이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10시 45분이니까 계속 개표 사항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 방향을 여러분들 자 한번 웃기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저렇게 저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소설로 쓰는 건데 이미 저렇게 될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개인들이 콜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 개인들이 콜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자, 투자자별 보게 되면 자, 일별 동향으로 어제 콜옵션 최근에 4일 동안에서 보입니까? 왼쪽에 보게 되면 여기 개인들 지금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보게 되면 지금 38억 어제 매수 들어왔죠? 4거래일 동안 열심히 개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38억, 19억, 17억, 28억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다가 어제는 코스닥도 어제 개인들이 900억 들어왔죠? 3일 전에는 800억 들어왔죠? 장중에서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제가 분명히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들 때문에 오히려 자 여기도 지금 1000억 들어와 있는 6월 16일 날 1000억 들어와 있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열심히 들어와 있는 거 보고 나서 바닥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렸고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바닥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을 여러분들 갖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흔들리고 종목들이 빠지면서 고점인 종목들은 새우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20%, 30%, 50% 박살났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1%도 거의 안 흔들리고 플러스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 다 플러스권일 겁니다. 아마 현대모비스다시 0.95% 지금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 0.84% 상승이고 아십니까? 삼성전자 제가 추천했던 거 알죠? 물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자, 지수의 흐름들도 어우, 자, 보세요. 아래 꼬리를 강력하게 지금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를 지금 이렇게 들어주면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을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아까 그 뉴스로 흔들어 놓고 물량들을 지금 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투매 조심하시라고 그랬던 거고 자 어쨌든 이 흐름이 장주에서 한번은 나왔어야 되는 흐름인데 사실 12시 전후로 해서 이 흐름을 제가 예상했던 건데 조금 빨리 나왔네요. 한 12시 전후로 해갖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 어쨌든 오후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은 반등세가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서 아직 다시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투표 결과에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흐름도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면서 투매하지 마셔라. 왜 그런지는 아까 아침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아침부터 보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투매하면 간첩이죠. 그렇죠? 예, 투매하셨으면 정말 그거는 예, 아침부터 제가 왜 떠들었는지 투매하지 말라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 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서는요, 일단 그냥 천천히 가세요. 어쨌든 연속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오늘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나온 흐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지만 다음 주에서 빵끝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관망만 하세요. 오늘 정도 대표 흐름들 지켜보시면 투매하실 필요 없고 바닥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종목들 바닥에 들었던 종목들은 다 괜찮다, 양호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시장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죠? 자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